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원전이 문제인가, 월성이 문제인가입니다.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후속 조처로 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가동과 관련한 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교수님, 이번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우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현재 월성 1호기 완전 노후화로 이제 폐쇄가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이제 평가됐다고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죠. 네. 이에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폐쇄의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는 현 문재인 정부를 그 원전 정책을 이제 전면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수원이 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이제 과소평가했다는 것인데 네. 야당이 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죠. 네. 검찰은 이제 산업부와 장관실 또 한수원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돌입을 했고 네. 압수수색의 범위를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정적적인 부분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어서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적으로 이제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이제 2022년까지 사용해야 했던 원전인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8년에 이제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게 정말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게 맞나요? 네,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네. 실제보다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이 발견되었고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네. 산업부 관료들이 네. 고의로 문서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감사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네. 징계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삭제된 문건의 내용이? 삭제된 문건의 목록이 상당히 긴데요. 네. 원전의 경제성 평가와 뭐 보고, 뭐 대처 방안 이런 이제 수십 건의 문건들을 고의로 삭제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나 뭐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검찰 개입과 관련해서는 그 청와대까지 이제 개입 그 연루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 지지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루가 됐고 사실은 뭐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난하기 전에 우선 살펴볼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직전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네. 2015년 6월 12일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를 운전을 이제 중단을 권고했고 네. 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를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고리 1호기는 2차 수명 연장을 하게 될 경우 경제성이 최소 1,792억 원에서 최대 2,688억 원까지 이득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단을 권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은 현재 감사원의 지적대로 월성 1호기 전망 단가 최대치를 계산한 1,088억 원보다 훨씬 크게 이제 계산된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정부는 고리 1호기의 경제성, 안정성, 국민의 수용성, 전력 수급의 영향과 미래 해체 산업 등을 대비해 종합 고려해서 네. 고리 1호기를 이제 영구 정지를 한수원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격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타당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이제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한 사례가 있었군요. 이번 쟁점은 실은 이제 여권은 이 원전은 안전성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권은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700억이 날아갔다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권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무슨 뭐 고발을 하고 또 검찰에 있어서 이제 관계된 네. 이제 전현직 뭐 한수원 뭐 관련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제 수사를 이제 하라고 의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추구하는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든 건데 네.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네. 고리 1호기를 중단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것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권이 지금 대항하는 그런 방안이 저는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체 에너지 사용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또 대체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요즘 또 많지 않나요? 뭐 수소도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열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뭐 태양광을 쭉 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적으로는 토지가 너무 좁죠. 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뭐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면 현재 많은 시간이 이제 그런 추구되고 원전 자체가 이제 설비 비용이라든지 기초 비용은 적어요. 이런 과정에서 또 일본의 뭐 히로시마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감사원의 발표 이후에 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자원통상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감사원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가동과 관련해서 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감사 결과는 일종의 권유 이제 또는 개선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네.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은 또 환경성이나 안정성까지는 평가하기에는 네.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국한해서 판단을 네.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문서의 은폐라는 이제 거의 명백해 보이는 범죄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근접한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에서 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한 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감사원 결과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네. 안전성과 환경성 이런 네. 부분은 감사원의 전문 분야가 아니죠. 네. 그렇지만 경제성은 네. 감사원의 전문 분야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성으로 국한해서 판단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범죄 행위거나 범죄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딱 잡아서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고발 조치나 이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한된 감사, 제한된 감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 측면에서는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원전 폐기라는 정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원전의 문제가 이제 경제성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안전성, 환경성도 봐야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걸까요? 네, 경제성만 보면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발전 단가를 보시면 네. 2018년 기준으로 원전은 60원대, LNG는 120원대, 태양광은 160원대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만을 고려할 수는 없고 안전성, 환경성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원전이 안전의 차원에서 어떠한 위해를 끼치는지 네. 환경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야권에서는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3,700억을 날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권에서는 실제 이 월성 원전이 유지되는데 기존의 비용이 굉장히 막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원전은 안전성과 이제 후처리 비용 등을 모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힘을 더 기울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감사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했다고 쳐도 네. 금액적인 게 단기간에 나오는 금액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5년, 10년, 15년 신재생이 개발됐을 때는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거죠.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사실 야권은 3,700억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 실제 손해액은 수조 원에 이릅니다. 기존 참- 유지 비용이 계속된다면 그 정도였던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다른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월성 1호기만 보면 뭐 3천억에서 4천억 이 정도 피해가 있는 게 맞는데 네. 첫째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안 함으로써 저희 원전 산업이 입는 피해, 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원전 수출 타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왜 한국 원전을 써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2017년 2월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네. 신한울 3, 4호기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산중공업에 주기기 납품을 시켰어요. 네. 두산중공업만 해도 4,900억 원대
라는 돈을 이미 투입을 해서 주기기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이제 토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에 이제 7,900억을 지출을 했는데 네.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네. 관련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주기기에 대한 보상은 힘들지만 가스 발전이나 친환경 발전 쪽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당근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두산중공업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 두산중공업이 정부에 5천억 원대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성 1호 이제 월성 원전과 지금 신한울 원전을 좀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이제 월성 1호기는 운영 중인 원전을 가동을 중단한 거잖아요. 네.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고 네. 기계를 이제 미리 주기기를 납품시켰는데 네. 갑자기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이 중단된 전례는 없거든요. 네. 이런 원칙이 없는 사업을 뒤엎는 행위, 네.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갔다면 몰라도 네. 7,900억 원 정도나 되는 국가가 이제 사실상의 국고죠. 한수원이 지출했으니까 네. 사실상의 국고가 투입이 됐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사업을 중단시킨 행위가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사업 태도를 바꾸니까 외국에서도 못 믿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대한민국 원전을 나는 건설하고 싶고 쓰고 싶은데 한국은 안 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좀 많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잘못한 게 경제적 피해액은 3,700억 원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를 우리가 감당할 만큼 네. 안전성과 환경성에서 원전이 불안한 면이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겠다는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원칙이 지금 어떤 입장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조금 입장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도 각자 이제 주관적인 입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자체도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는 네.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정책이 아니라 네. 원전을 이제 추가적으로 짓지 않고 새로운 이제 대체 에너지를 찾아가는 이제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다른 선진국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데 급선무인데 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작년 2019년도에 1년간 전력 사용량이 563테라와트입니다. 이 중에 원전 발전량 점유율이 26%고 네. 석탄 화력 점유율이 40.5%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책인 탈원전, 탈석탄을 이행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LNG 발전 방식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상 전 국토에 도배할시 건설을 해도 땅이 이제 좁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효성 발전량이 10%에 그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LNG 또 배출가스는 석탄 화력의 이제 44%나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석탄을 좀 줄이고 원전을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늘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원전 이제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 발전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풍력 발전기는 약 13,00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신한 발전소 규모로 4,400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정리해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 토지상은 현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견은 원전만이 현실적으로는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고 다만 대체 에너지가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 대체 에너지가 뭐 수소라든지 LNG가 있긴 합니다만 또 대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뭐 국토의 땅덩어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친원전 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원전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에 맞는 다른 에너지 형태의 수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핵융합 에너지라든지 이런 미래 에너지 쪽에 저는 좀 더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그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중요한 점은 실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낮게 책정을 했는가 아니면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령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감사원 감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한수원 사장과 네. 산업부 장차관과 같은 고위 관료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팩트인 건가요?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 팩트는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고위급에서 이제 밀실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제9차 전력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됐는데 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월성 1호기 논란하고 원전 논란 이런 논란들 때문에 전력 믹스를 확정시키는 행위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으로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인 거는 확실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과 의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아까 팩트가 연루가 됐다는 게 팩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연루됐다는 게 그 이제 문건 삭제와 관련해서 연루가 됐다는 걸까요? 일종의 지시나 묵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을 때 그 네. 정도의 고위급은 일단 연루가 되어 있고 그 윗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일단.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연루가 돼 있다는 건 확실한데 윗선이 그 청와대까지 연루가 돼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한국수력원자력, 뭐 줄여서 한수원을 보면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나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엄연히 네.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정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이석형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산업부 장차관, 그다음에 한국수력 전 사장, 뭐 현 사장이 다 관여돼 있고 묵인했다는 것이 이제 결과로 발표가 됐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윗선에서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이제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수사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조금 더 살펴보면 고발한 사건이 이 대전지검으로 배당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또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대전지검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방문을 했죠. 네. 이게 저도 이제 뭐 기사를 접해봤는데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흔치 않은 일. 네. 그러면서 이 기자들에게 이제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윤석열 총장의 속마음의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했던 곳이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제 검사들을 이제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다. 네. 그 여기에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원전까지 지금 탈탈 털 기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보복 수사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네.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수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보복 수사다 이렇게 네.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네. 어디 이제 민감한 수사를 특히 이제 정책적 수사를 하는 곳에 네. 가서 응원을 한다는 게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점에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한편은 이제 대전지검에서 그래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이제 윤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중앙지검장은 추장관 라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사실은 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이제 전시 기획사죠. 이 네. 코마나 컨텐츠가 지난해 전시회를 하면서 네. 그 수사 대상에 오른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제 협찬금 명목으로 이제 금품을 수수했다는 네. 그런 사건이고 네. 또 한 가지 다른 사건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네. 특혜 상권까지 같이 이제 추미애 장관 쪽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건드린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서로 간에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돼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실제로는 각자 별도의 고발이 들어와서 네.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형태이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총장과 장관 간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또 핫 이슈가 특수활동비 논란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특수활동비는 사실 청와대, 검찰청, 국정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크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승자박인 측면이 있어요. 특수활동비를 무조건 줄이자, 무조건 공개하자 이런 거는 자승자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특수활동비가 옛날에는 쌈짓돈처럼 쓰여왔어요. 그런 관행을 조금씩 줄여가는 건 좋은데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조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방조직, 외교조직, 수사조직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또 긴급한 행위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조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여권과 야권의 정치적 입장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계속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구조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은 정치는 명분으로 이제 움직이고 사실은 이제 사법은 법은 근거와 이제 사건의 이제 팩트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두 분 모두 다 정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명백하게 이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뭐 추미애 장관은 계속 뭐 쌈짓돈이다 뭐 주머니 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근거에 입각해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정부나 국회의 책임을 전가시켜야죠. 왜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통과시키는 법안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윤석 총장을 지금 해집고 있는데 사실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맞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본인이니까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추미애 장관이 지금 건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특활비를 많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배분하지 않았다. 사실 이제 8일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이제 배분을 했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윤석열 총장과 이제 추미애 장관 대립 구도를 보면 버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계속 여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성애, 부성애까지 자극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형국이고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던진 카드에 계속 지금 화살처럼 맞는 형국에서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이게 현 정부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영향으로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제 씁쓸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 사건 역시도 이 라임 사건과 똑같이 사건은 보이지 않고 추, 윤 이 두 사람만 보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대전지검 방문 이후 윤 총장은 차기 대권 지지도 1위를 기록하기도 하며 이 여야 모두를 긴장시켰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예산안 심사에서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으니 총장 자리에서 내려와 정치를 해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월성 1호기 사건의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 지시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현재 그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추와 윤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